JTBC 취재팀은 최순실 씨의 컴퓨터 파일을 입수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최 씨가 보관 중인 파일은 모두 200여 개에 이릅니다. 대통령 취임 후 연설문들은 44개였습니다. 21차 수석 비서관 회의라는 제목의 문건입니다. 국무회의 자료도 다수 발견됐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대통령의 회견 내용으로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최순실 씨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이명박 대통령 복대 시나리오를 받아봤습니다. 여기에는 국가안보와 중요한 경제정책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시민입니다. 저는 우리 썰전 출연 시작하기 전부터 계약돼 있던 집필 계획 때문에 유럽 출장 나와 있습니다. 지금 파리에 와 있는 중인데요. 열흘 동안 나왔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제안부터 해서 JTBC의 최순실 파일 보도까지 엄청 많은 일들이 생겨버려서 참 제가 죄송합니다. 해외에 있어도 뭐 국내 소식 그리고 또 지금 해외에서도 워낙 이 보도 자체를 특종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잘 아실 텐데요. 이번 사건은 진짜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지금 제가 이 여행 다니는 와중에 밤에 숙소에 들어오면 언론 보도를 다 챙겨보고는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JTBC가 보도한 것, 또 다른 언론사들이 보도한 것들을 모아보면 아직 전모가 다 나온 건 아니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형식적인 변명 기자회견, 사과 형식을 취하긴 했습니다만 진상규명과는 아무 상관없는 또 사실과도 맞지 않는 점이 많이 있는 해명, 1분 35초짜리 해명으로는 이 사태를 수습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나 판단하고요. 자, 많은 분들이 이제 각계각층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주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대처가 필요할지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단지 최순실 씨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내가 운영할 수 있는가 계속해서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이에요. 내가 이대로 계속해서 내 능력으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를 이끌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냉정하게 한번 판단해보고 내가 독단으로 끌어갈 수 없겠다는 판단이 든다면 그에 맞는 좀 결단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단의 내용이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처럼 만기질남형으로 대통령과 몇몇 측근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독단적으로 해나가는 이런 식으로는 1년 넘게 남아있는 임기 동안 우리나라를 정상적으로 끌고 갈 수 없지 않나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 이 말이 게이트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 게이트를 넘어서는 게이트입니다. 문자 그대로 우리가 공동체의 의사결정을 하는 공적인 시스템을 무너뜨린 사적 시스템이 가동된 그런 사건이죠. 이 최순실 씨 PC에서 발견된 파일은 연설문 외에도 국가 기밀에 해당되는 파일이 많습니다. 200개 파일 전부 다 국가 기밀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공적인 의사결정이 이 대통령의 채권, 그것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별것 아닌 사람들이 그 의사결정에 큰 힘을 발휘했다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국가의 시스템이 무너진 겁니다. 자, 이 사건의 파장이 굉장히 뭐 앞으로도 이제 계속 길게 지속이 될 것 같은데요. 한 줄 평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JTBC가 최순실 씨가 사용했던 컴퓨터에서 입수한 200여 개의 파일들이 다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언론사에서 여러 관계된 인사들의 행적과 관련되어 있는 동영상, 인터뷰 녹취록, 문서 이런 것들을 또 계속 발굴 보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과연 박근혜 대통령 주위에 특수관계에 있는 그런 신분 있는 사람들의 국정농단이 어느 규모로 어떤 깊이로 어느 범위까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아직은 충분히 밝혀져 있다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오늘 썰전에서는 이걸 다루지 못하고 다음 주에 저희가 최순실 사태 또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 붕괴와 관련한 일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해보고 이 모든 일들의 이면에 감춰져 있는 여러 변수도 짚어봐서 이 사태 전체를 좀 잘 정리해서 평가해보는 특집을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 문제 다루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 너그럽게 헤아려 주시고요. 다음 주 방송을 기대해 주십시오. 이럴 때 쓰기 위해서 제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딱 4글자입니다. 올담수대. 자, 그러면 좀 새누리당 의원들의 어떤 분위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삼선하신 중진이시죠? 우리 김성태 의원님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예, 사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개헌 제안을 하셨을 때 시정연설에서요, 야권 쪽에서는 뭐 이게 뭐 최순실 게이트를 좀 덮으려는 게 아니냐 그랬는데 김성태 의원님께서 아예 박근혜 대통령이 설마 그 최순실 게이트를 덮으려고 뭐 지금 개헌 제안을 했겠냐 뭐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하셨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사태들이 이렇게 벌어져가지고 분위기가 좀 머쓱하시겠어요. 그렇습니다. 개헌은 대한민국 국가의 명운이 걸린 네네. 차대한 대사입니다. 네네. 이 개헌은 국민적 신뢰와 국민적 지지를 얻지 않고서는 개헌이 결코 성사될 수 없는 것이죠. 네네네.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전격적인 개헌을 수용한 바로 그날 저녁에 최순실의 결정적인 이 내용이 네. 드러난 만큼 대통령의 개헌 수용 의사의 순수성이 회색되는 결과가 되어버렸죠. 한마디로 최순실이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개헌까지 망치고 있는 겁니다. 아하. 어떠세요? 지금 뭐 당내 또 의원으로서 지금 사태에 대해서 많이 좀 이렇게 참담한 심정이 좀 드실 것 같아요. 이렇게 정치를 하면서 이렇게 암담한 상황을 집권당이 맞이하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네네. 국민적 의혹이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데 당 지도부는 당대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대려 최순실을 옹호하고 비호하는 그런 처신을 했단 말이에요. 뭐 이런 당의 지도부의 목소리로서 어떻게 성난 국민의 이 분노를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새누리당이 그런 측면에서 최순실 때문에 저희 새누리당은 더 큰 위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앞으로 이제 뭐 새누리당 어떤 앞으로의 방향을 좀 뭐 이렇게 나름 개인적으로 좀 제시를 해주신다면요. 이정현 당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나 일편단심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또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이 다 아는 사실이에요. 대통령의 진정한 순장조가 되겠다고 하면은 지금의 당대표의 직은 들받지 않아요. 그렇다면은 이정현 당대표 같은 분은 이 성난 국민의 목소리를 여과없이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청와대를 질타하고 정부를 한기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 네네. 그런 결기를 가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까운 심정이 크죠. 지금. 그럼 이제 뭐 지도부가 지금 사퇴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저는 그렇습니다. 정말 결기 있는 소리와 행동을 내지 못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판단해 줘야죠. 당내 이제 뭐 비박계 뭐 이제 대표 주자인 우리 이제 김무성 의원님이 이제 뭐 어떠세요? 김무성 의원님의 지금 분위기라든지 얘기들은 없으셨나요? 그분대로 이 사태의 엄중함에 대해서 정말 말문이 막힌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하루속히 귀국해서 검찰에 나가서 이 사건의 진상에 대해서 낱낱이 밝혀내고 잘못이 있으면 법적인 처벌을 받는 게 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길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또 아울러서 오병우 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진의 전면적인 개편도 필요하고 전반적인 국정 쇄신이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을 함께 하고 있죠. 저희들이랑. 알겠습니다. 뭐 이제 경황이 없는 와중에도 이렇게 전화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말 경황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실 이제 야권 내 대선 후보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사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수위가 높게 발빠르게 좀 얘기를 하셨던 우리 이재명 성남시장님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먼저 있잖아요. 이번 사태를 일단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를 들면 그야말로 막장 드라마라고 할 수가 없는데 막
막장 드라마는 되게 또 재미있는 요소도 있지 않습니까? 뭐 드라마상에서 그렇죠. 예. 저급해가지고 네. 그야말로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런 음. 막장 드라마라고 생각되고 네. 이게 지금 참 말하기도 그런데 이 최순실 감독, 박근혜 주연 거기다가 또 조연이 하나 있습니다. 새누리입니다. 새누리당. 아. 이 새누리당이 자기들은 아무 관계도 없는 것처럼 대통령 탈당 요구하고 네네네. 대통령 비난에 참여하고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국민들을 좀 바보로 하는 거고. 네. 근데 이제 뭐 친박들조차도 이건 몰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말이에요. 수년 동안 국정 운영에 대해서 진짜 집권 여당이 몰랐다면은 네. 정치 그만둬야 됩니다. 그런 아. 무능하고 무책임한 태도가 어디 있습니까? 모를 수도 없고 네네. 몰랐다면 바보고 음. 알고 됐다면 나쁜 사람들이죠. 아. 그럼 우리 저 이재명 시장님은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건너 뭐 예전부터 좀 얘기를 좀 들어오신 게 있으셨어요? 뭐 저는 전에 들은 얘기가 이 점쟁이한테 의존하는 거 아니냐. 이게 사용하는 언어나 아하. 사고의 양식이 합리적인 사람들과 의논하는 게 아니라 아. 뭔가 이 무속인들하고 좀 같이 이렇게 교감하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상당히 일리가 있구나 이게 우주의 기운을 얘기한다든지 통상적인 국민들의 언어가 아니잖아요. 가끔씩 보면은 결국 그 실체가 드러난 거죠. 이재명 시장님께서는 그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네. 촉구를 하셨거든요. 지금은 네.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권한은 있지만 실제로는 권위를 완전히 상실했어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 이 헌법이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죠. 예를 들면 이 통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이 투표로 선출해서 맡기는 거 아닙니까? 자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권한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본인이 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본인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아서 행사하고 있는 그 정말 중대한 국가 통치 권한을 그 근본도 알 수 없는 사람한테 통째로 의존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국가의 운명을 그야말로 최순실의 그 마음에 통째로 맡기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안 되죠. 이게 5천만 국민들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통령의 직위를 부인한 거고 껍질만 있는 거죠. 우리 국가 사회에 또 국민들의 운명에 미칠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지금은 형식적 권한도 좀 박탈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국민들을 믿고 가야 됩니다. 이게 정치가 정치인들의 것이 아니잖아요. 국민들의 것이고 국민들의 운명이 걸린 일인데 이렇게 너무 계산하고 할 게 아니라 일단 현재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라도 사퇴하는 게 맞고요. 본인도 엄청 괴로울 겁니다. 수치감을 느끼잖아요. 예를 들면 부정부패를 하거나 아니면 무능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당장 자신의 일은 아니니까 인내할 수 있어요. 나중에 책임을 물 수도 있지만 지금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국민들 모두에게 수치감을 주잖아요. 자괴감. 아이고 내가 저런 사람들한테 내가 지배를 당했단 말이지. 이런 심리 상태인데 이게 지금 어떤 수를 쓰더라도 누그러지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잖아요. 수습이 안 될 거다. 지금 상태로 가면 점점 나빠지기만 할 거고 점점 혼란만 거정될 거니까 차라리 조기에 이 사태를 정리하는 방법이 가야 하는 것이고 안 된다면 탄핵이라도 해서 권한을 정지시키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 이제 그 이번 사태가 이제 벌어지고 난 후에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지지율이 17.5%로 이제 한 조사기관에서 이제 그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 정치권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볼 때 앞으로의 그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계속 이 혼란이 유지될 겁니다. 그냥 덜렁 그만두면 안 되잖아요. 여야안이 이런 거 가리지 말고 전국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거국 중립 내각 구성하고 사태 수순을 밟아가야 되는데 만약에 이걸 거부하고 뭐 특검도 뭐 한 해 만에 하고 지금 이런 정신 나간 소리들 하고 있는데요. 계속 이 혼란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치권 책임 있는 분들이 좀 근본적인 대책을 좀 심각하게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이른 아침 이렇게 전화 연결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 말이죠. 지금 새누리당 당원이시고 전 비대위원을 하셨던 우리 이준석 씨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요즘 뭐 바쁘시죠?
뭐 좀 정신이 없습니다. 네네네. 최순실 게이트라고 하는데요. 이 사태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뭐 지금 뭐 당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황당하죠 지금 보면은. 왜냐하면 이거는 진짜 모르고 있던 사람이 많거든요.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받은 사람들은 있어도 이런 형태로 전형이 이루어졌을 거라고 몰랐어요. 아니 근데 저 대략은 뭐 친박 중에 핵심들은 좀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2015년 초에도 한번 이런 것 때문에 뭐 이상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다들 13시 전행인가 막 이렇게 막 그 정도까지만. 의심했던 적이 있었는데. 뭐 3인방 요 정도까지만. 예. 네, 근데 지금 또 드러나면 그 뒤에 또 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이니까 거기까지는 예측 못했던 거죠. 아하. 사실 이제 친박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지금 잦아들고 있는데 당분이는 어때요 지금? 아니 뭐 사실 원래 말씀 많이 하시던 최고위원들 네, 뭐 요즘 뭐 이제 언론 보도는 거의 이제 접할 수가 없더라고요. 별 말씀 없으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런데 지금 이정현 대표 같은 경우는 어쨌든 당 대표로서 이 사태를 수습해야 되는 위치인데 네네. 말실수가 몇 개 있었잖아요. 연설문을 준비한다든지 뭐 기자 회견문을 준비한다든지 이러면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합니다. 언론인 얘기도 듣고 문학인 얘기도 듣고 상인 얘기도 듣고 친구 얘기도 듣고 우리 같이 많이 연설을 하게 되고 글을 많이 쓴 사람의 경우에는 자기하고 이렇게 맞는 경우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경위를 잘 모르겠어요. 연유. 그게 어쨌든 당의 공식적인 첫방이 되어버렸어요. 네네. 그건 지도부가 사의를 표명하는 게 어떠냐라는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거죠. 사실 국민들 요구는 다 가라라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당 지도부, 청와대 비서진, 내각 또는 뭐 그걸 통칭해서 국정 운영 스타일 다 바꾸라는 얘기인데 먼저 던진 쪽 유리한 거거든요. 개인적인 호기심인데요. 보도를 이렇게 보니까 이제 친박 쪽 계신 분들도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이제 친박하고 이제 좀 거리를 두고 친박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숨죽이고 있는데 그분들이 앞으로 대응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대응 못할 겁니다. 아마 숨죽이고 있을 겁니다. 보면은 대응하는 순간 그건 또 굉장히 재탄받을 일이고 최순실 씨가 지금 귀국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은 네네. 한번 이제 보도는 뭐 귀국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뭐 신병 치료가 되면은 귀국하겠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귀국이 빨리 된다고 한다면은 솔직히 최순실 씨가 어디까지 알고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나오기 시작하면은 진박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또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그 앞으로 남은 임기에 대해서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정 동력이라는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약해질 텐데 어떻게 보세요? 특별한 제안이 필요하다 보죠. 지금 형태로는 가서 청와대 비서진을 다 자른다고 해도 들어올 사람이 솔직히 많겠습니까 지금 보면은 이런 상황에서 내각도 지금 들어오라고 하면 들어올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지금 순장조도 아니고 이건 완전 진짜 이거는 엄청 힘든 위치인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좀 특단의 어떤 인사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제 사태가 이제 진행이 될수록 저희가 또 뭐 좋은 의견 또 구할 일 있으면 저희가 또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그럼 말이죠. 민주당 내부의 어떤 기류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현재 의원님이시죠. 자, 우리 이철희 의원님. 현재 민주당 분위기는 어떤 상황인가요? 상당히 뭐 심정적으로는 개강돼 있죠. 뭐 이렇게 참담하다 그럴까요? 그런 분위기는 있는데 그렇죠. 책임있는 정당으로서 마냥 국민적 분노를 부추기고만 갈 수 없는 상황이라. 그렇죠.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는 또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렇죠. 우리 좀 차분하게 가려고 하는 게 저희 당이 지금 취하고 있는 노선이고요. 개인적으로 뭐 앞으로 이 사태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최순실 게이트라고 보지 않고요. 저는 박근혜 게이트라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하실 때도 보면 본인이 그렇게 했다고 인정을 했잖아요. 네, 인정을 하셨죠. 최순실 씨를 곁에 뒀다는 걸 인정을 했고 네. 또 조언도 받았다는 걸 인정을 했잖아요. 이거는 권력의 사유화다. 그래서 저는 이게 본질은 박근혜 게이트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이거는 최순실 씨가 얼마나 국정농단에 개입했느냐 이걸로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 그럼 이제 뭐 특검은 이제 민주당 쪽에서 먼저 제안했고 이제 새누리당에서 이제 받아들였는데 국민의당은 아직까지는 뭐 유보적인 그런 상황인데요. 특검에 대해서도 약간 좀 부정적 기류가 있긴 있더라고요. 특검을 이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큰 이견이 없을 텐데요. 네. 특검을 지금 이제 검찰이 그동안 보여준 행태를 보면 제대로 못해왔기 때문에 특검이 나서는 게 맞는 것 같고 국정조사도 필요하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 거고 굳이 둘 중에 하나만 해라는 부분은 없으니까 네네. 저는 뭐 대체로 특검 쪽으로 합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질은 박근혜 게이트이기 때문에 이건 지속적으로 저는 우리 사회가나 우리 정치권이 고민해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나중에 또 좋은 의견 구할 일 있으면 또 저희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이번엔요.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측근이라고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는 구상찬 전 상해 총영사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상찬 전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사실 이제 이번 사태를 보는 뭐 다른 분들의 어떤 그런 심경보다 저희가 좀 궁금하거든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예전에 이제 가장 가까운 측근이셨다가 지금은 이제 사실 뭐 잘반 타이반 이렇게 이제 멀박으로 이제 불리우고 있는데요. 이번 사태에 대해서 정치를 한 저도 이렇게 화가 나고 허탈감에 빠져 있는데 네. 국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네. 또 떨어진 국격도 이거 감당하지 못할 아픔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하루빨리 우리 국민들을 아픔을 달랠 수 있는 그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또 어제부터 이제 우리 대학생들이 시국선언이 그러니까요. 예. 네, 젊은이들도 이제 분노해서 아무래도 그저 최순실 씨 그 딸 정유라 씨와 관련해서 이제 비상식적인 어떤 일들에 대해서 이제 많은 젊은이들이 좀 분노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 아까 이제 이준석 전 비대위원은 사실 이런 분위기를 당내에서도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런 분위기를 감지를 하셨었나요? 예, 저도 사실은 박 대통령께서 참 그 슬픈 그 여러 가지 그 아팠던 그런 시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때 긍정적으로 도움을 받은 사람이 최순실 씨가 옆에서 뭐 이렇게 도움을 줬다는 건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죠. 그렇지만 이렇게까지 국정농단을 할 일이라고는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하. 다만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들은 주위에서 많이들 갖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건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신 분들이 없었나? 아니면 근데 꼭 그걸 건의하다기보다 거기서 올라오는 정책들을 반대했던 분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뭐 유승민 의원이라든지 네네네. 김무성, 이해운 또 가까이는 우리 박지만 회장 같은 분도 그 많은 그 조언을 했을 거예요. 아하. 또 결국 이렇게 바른 말 하는 사람들을 멀리해서 그래서 이렇게 벌어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십시오. 대통령 근처에 누가 바른 말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이제 본인도 이제 그 바른 말에서 약간 좀 멀어졌다는 그런 말로 저희가 좀 받아들여요. 저는 뭐 그 바른 말 할 수 있는 그 위치에 근처에 가지도 못한 사람이지만 아하. 앞에 거명했던 분들은 정말 좋은 말 또 바른 말을 많이 했던 분들이거든요. 네네. 특히 박지만 회장 같은 경우는 많이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박 회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 대통령께서 멀리하셨거든요. 또 누나를 아끼는 마음에 그렇게 했을 거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이 다 대통령과 멀어지고 또 주위에는 바른 말 하지 못하는 사람들만 옆에 있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정말 있습니다. 예.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뭐 진심으로 좀 조언을 드린다면? 네, 지금 제 생각에는요. 네. 청와대 비서진 전원 사퇴를 하고 네네. 정기도 포함한 내각도 사퇴를 해서 이제 여야가 같이 추천하는 혹은 네. 뭐 그걸 뭐 거국 내각이라고 정치적 용어를 쓰는 것보다는 네. 좀 경제 엉망이지 않습니까? 네. 무능한 장관들 모두 교체하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체부의 실질적 장관인 김종 2차관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교체해야 되거든요. 네네네. 사실 문제가 여기서 발단된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국내 정치에 손을 떼고 네. 외교 방향을 전념하고 예예예. 네. 국민들과 여야 정치권이 수용할 수 있는 총리를 비롯한 이런 내각이 정부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여기서 예. 말이죠. 네네. 그 정치권에서 최순실의 그 인사 전횡과 추천으로 들어온 정치인들 또 기관장들 이런 사람이 있을 거거든요. 이런 사람 다 물러나게 해야 합니다. 예. 이제 일별 100개를 해야 생각해보시고 우리 젊은 친구들이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하고 힘든 생활을 하고 네네. 있습니까? 여기 그 무슨 그 1인 한 사람을 위해서 학칙을 바꾸고 저희 집사람도 이대를 나왔습니다만 그 좋은 학교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런 것들을 철저히 그 처벌해서 다시는 이런 사람들이 국정에 들어와서 농단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픈 국민들의 마음을 풀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좋은 의견 또 구할 일 있으면 연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자, 지금까지 각계각층의 분들 전화 연결해봤고요. 저희가 다음 주에 정말